2019년 현금 5천만 원으로 온 가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SUV 신차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일강 신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어요. 10년 타던 자동차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총 분양가 4억 6,700만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는 3년 만에 8억이 되었어요. 만일 그때 2019년식 준대형 SUV를 선택했다면 당시 신차 가격이 약 4,500만 원이었는데 3년 후 중고차 시세를 검색해보니 2천만 원대의 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천만 원 부동산 투자라는 책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1천만 원 부동산 투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가진 거 없이 태어난 사람은 독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본 부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냥 책만 많이 보면 안 되죠. 독서에는 생산성을 올리는 독서법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읽으면서 느끼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영상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건 실행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를 강조하는 제 영상 중에는 독서 그거 많이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라고 댓글이 달립니다.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이건 책만 읽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인생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사색을 하고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로는 싸게 사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입찰해보고 낙찰되는 가격을 보고 경매로 싸게 사는 거 힘드네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부동산 하락론자냐 상승론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우상향도 절대적인 우하향도 없어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조정이 오기 마련이고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면 반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매년 3,000명만 들어갈 수 있다. 즉 전국에서 3,000명 이내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 전국의 고3 수험생이 대략 30만 명이니 말 그대로 1%의 학생만 서울대학교 문턱을 밟는다. 그러나 부자는 정원이 없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려고 하죠. 회사는 여러분이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일합니다. 잘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일한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죠. 이 책은 뭔가 제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냥 담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의 말인데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2022년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경매로 250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점심 한 끼 먹고 투자 컨설팅 받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현재 90세가 넘은 나이에 약 160조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매년 사회 기부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약 45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다른 부자들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자산이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죠. 저는 진정한 부자는 시간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보는데 전부 투자로 일군 자산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부자 중에서도 1등이 되는 거예요. 차를 사거나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현금 5천만 원으로 온 가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SUV 신차를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광역시 일강 신도시 비스타 동원이 미분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곧바로 다음날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다. 모델하우스는 이미 미분양 소식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분양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고층과 중간층은 벌써 다 계약을 마쳤고 4층 이하 저층만 남아있었다. 아파트 평수는 40평과 37평 두 가지였는데 40평은 정남향이 남아있고 37평은 남서향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순간 고민을 했다. 10년 타던 자동차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심했다. 자동차는 나중에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2번이 아니면 다시는 분양가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 그날 바로 계약금 1천만 원을 입금하고 왔다. 총 분양가는 4억 6,700만 원이었다. 3년이 지난 2022년 해당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8억이 되었다. 분양가 4억 6,700만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가 3년 만에 8억 원을 찍은 것이다.
있었다. 만일 그때 2019년식 준대형 SUV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당시 신차 가격이 약 4,500만원이었는데 3년 후 중고차 시세를 검색해보니 2천만원대의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부동산을 샀다면 두 배로 불어나 있는 거고 차를 샀다면 반토막이 된 것입니다.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차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차부터 삽니다.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이 차를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동산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곳에 가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송혜 선생님께서 95세로 별세를 하셨다. 우리가 송혜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34년간 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루틴이 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무언가를 한다. 송혜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60년 단골 국밥집에서 4,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드셨다. 그리고 매일 오후 4시에는 목욕탕에 가셨다. 오후 4시에 가는 이유는 그 시간이 목욕탕 물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에서 매일 목욕을 하고 더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탕욕을 즐기셨다. 200억대의 재산을 지닌 부자임에도 변함없이 소탈한 선생님의 행보가 성공과 장수의 비결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루틴이 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무언가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표를 위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는 루틴이 있나요? 부동산 경매의 루틴은 뭡니까? 바로 물건 검색입니다. 물건 검색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임장을 가게 되고 입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1억 원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입찰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입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입찰을 많이 하면 뭡니까? 낙찰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수익이 나오는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책들 또한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자의 투자 사례, 투자 방법,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계속 읽다 보면 진리의 한 권이라는 개념은 없고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통찰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의 투자 사례를 최대한 많이 보고 사실인지 구라인지 직접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덜컹 계약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게 실행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임장을 가고 주변 단지보다 왜 싼지 비싼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 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습득하고 기회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운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단언컨대 노력으로는 이 방법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쟁터예요. 누군가가 득을 봤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승자와 패자가 분명합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업무, 똑같은 직위에 있어도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으며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절대적인 우상향도 절대적인 우하향도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조정이 오기 마련이고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면 반등이 오기 마련이에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부동산 가격은 2년 후 반등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약 2년 후 반등했어요. 2년 후 무조건 반등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가격은 떨어졌으면 반등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부동산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좀 믿으세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은 제 영상 빨간 테두리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로 1천만원 부동산 투자책에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도서 증정 이벤트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